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역대 최악의 성적을 거둔 홍명보 감독의 묵묵부답, 무표정 귀국 장면 준비했습니다. 고교 야구 경기에서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 재현되었습니다. 단독 보도 준비했습니다. 정부가 경기 동탄, 기흥, 구리까지 규제 지역을 기습 확대했습니다. 파장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 새벽 귀국하는 홍명보 감독을 향한 우리 팬들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홍 감독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겠죠. 너무나 진심으로 응원했기에 그만큼 실망도 큰 팬들을 향해 이 홍명보 감독이 오늘 귀국장에서 보인 태도, 김용선 기자가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경 인천공항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낸 홍명보 감독과 대표팀. 이들을 맞이한 건 북소리와 야유였습니다. 별도의 귀국 행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지만 분노한 팬들이 새벽부터 공항에 진을 치고 기다린 겁니다. 팬들은 한국 축구는 죽었다는 현수막을 걸거나 축구협회에 영정사진을 만들어와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런 팬들의 격한 반응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없이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실망한 팬들에게 설명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기자회견부터 질의응답 안 받으시는데 원래 안 받기로 하신 겁니까? 팬들은 대표팀이 차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갈 때까지 홍명보 감독을 향해 계속해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한국에서 꺼져 명보야! 다시는 보지 말자! 너 때문에 한국 축구 30년은 뒤쳐졌어! 연봉 뱉어! 결국 공항을 떠날 때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는 모습에 팬들은 더 실망했습니다. 눈길 한 번 안 주고 그냥 자기 갈 길만 보고 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 여전하시구나. 죄송하다는 말은 했지만 과연 그게 진심일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귀국 현장의 사고 방지를 위해 오늘 공항에는 경찰 160명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홍명보 감독이 빠져나가고 약 40분 뒤 인천공항엔 또다시 야유가 터져나왔고 이번엔 개껌까지 투척됐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귀국 장면, 장하연 기자가 이어갑니다. 홍명보 감독과 대표팀이 입국장을 떠나고 약 40분이 지난 오전 4시 34분. 옅은 갈색 자켓을 입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캐리어를 끌고 같은 입국장 게이트로 나옵니다. 정 회장을 알아본 축구팬들은 거센 야유를 쏟아냅니다. 정몽규 꺼져! 야, 축구를 이렇게 망쳐놓냐! 정 회장은 말 없이 정면만 응시하며 게이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 회장은 대표팀과 다른 항공편으로 귀국해 입국 시간이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 회장이 입국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한 축구팬이 개껌으로 추정되는 하얀 물체를 던져 경찰에 현장 연행된 일도 있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달 월드컵이 끝나는 대로 축구협회 회장 자리에서 내려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욕설과 고성이 난무한 대표팀과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귀국길. 우려했던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축구팬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보신 것처럼 홍명보 감독, 정몽규 회장의 화가 잔뜩 난 팬들. 하지만 함께 귀국한 우리 선수들에겐 위로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강인 선수를 향해 파이팅이 쏟아졌습니다. 정윤아 기자입니다.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홍명보 감독에게는 야유가 터져 나왔지만 선수들을 향한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한국 선수들 화이팅! 선수님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팬들은 선수들의 노력을 격려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휴대전화로 선수들의 모습을 담거나 이름을 연호하며 응원했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과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일부 팬들이 선수들을 향해 엿이나 달걀, 쿠션 등을 던졌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기죽은 선수들을 위로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올림픽까지 가라고. 서라고 고개 숙이지 마. 잘했어. 잘하게. 잘하게. 팬들의 응원이 이어지자 차량을 기다리던 이강인은 잠시 뒤를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반면 대다수 선수들은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차량에 올라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1차로 귀국한 선수들은 골키퍼 조현우를 비롯해 김민재, 이강인, 황인범, 서령우 등 8명입니다. 평소 같으면 인적이 드물었을 새벽의 입국장. 비난성 고성과 위로의 외침이 뒤섞인 현장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4년 준비가 물거품 된 지금 선수들만큼 속상한 사람도 없겠죠. 손흥민 선수가 탈락 후 처음 밝힌 심경. 꿈의 무대가 무너져 내린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솔직했습니다. 국민들을 향해 너무나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내일 귀국합니다. 박재 기자입니다. 손흥민이 오늘 새벽 자신의 SNS에 심경을 밝혔습니다. 월드컵 32강 진출이 좌절된 후 처음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운을 뗀 손흥민은 어린아이의 꿈의 무대가 무너져 내린 것 같아 이루 말할 수 없이 착잡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정말 너무나 죄송하다. 그리고 끝까지 저희를 믿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손흥민은 남아공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마친 뒤 팬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좋은 결과 못 들었어요. 아닙니다. 일각에서 이번 월드컵이 손흥민의 마지막 대회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손흥민은 저는 다시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죽기 살기로 달려보겠다고 언급해 앞으로도 도전할 의사가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의 SNS에 고생 많았다. 2030년에도 주장이 되어달라. 선수들은 잘못이 없다며 답글을 올렸습니다. 한편 손흥민과 일부 선수들은 내일 새벽 귀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네, 홍명보 감독이 축구협회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홍 감독이 지도자 자격증을 남들보다 쉽고 빠르게 땄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이 나온 건데요. 별도로 문화부는 축구협회에 지원한 예산 수백억 원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어서 김호영 기자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축구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격증을 획득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는 매우 간소하게 획득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축구 지도자 자격증 5개 등급 중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기 위해서는 최상위 P급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장기간 엄격한 교육 과정을 수료해야 딸 수 있는데 홍 감독의 경우 절차와 기간을 줄여줬다는 주장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8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렸다는데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는 매우 단기간에 획득을 하게 됐어요. 홍 감독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고 축구협회 관계자는 자세한 건 알아봐야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에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스포츠 토토 판매 수익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합쳐 한 해 최대 300억 원 넘게 지급된 정부 지원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이런 와중에 홍명보 감독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그것도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일본 외무상을 지낸 유력 정치인 고노다로 의원인데요. 일부 누리꾼들도 차라리 일본으로 오라며 홍 감독을 감싸고 있는데 무슨 이유일까요? 전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거물 정치인 고노다로 중의원 의원. 어제 자신의 SNS에 우리 동문인 홍명보를 괴롭히지 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능한 지휘관이라며 홍 감독을 비판했던 기사를 내걸었습니다. 국내 비난 여론이 빗발치는 와중에 일본에서 홍 감독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고노 의원은 일본 외무상과 방위상 등을 지낸 집권 자민당의 대표 정치인입니다. 동문이란 표현은 제1리그 2년을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고노 의원은 정계에 입문하기 전인 1999년 제1리그 구단 쇼난 벨마레의 대표이사를 지냈는데 홍 감독은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이 팀의 핵심 수비수로 활약했습니다. 일본의 유명 칼럼니스트 에노키도 이치로도 일본에 오면 된다. 당신의 투지를 제1리그 팬들은 잊지 않는다며 홍 감독 옹호 여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일본의 일부 누리꾼들은 제1리그 선수 시절 홍 감독의 사진을 내걸고 망명하면 받아주겠다고 하는 등 응원 메시지를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네, 조호태 붉은 악마 운영위원장 그리고 강성주 아이비스포츠 축구 해설위원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조호태 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대표팀 들어오는데 감독과 거기 현장에 가서 좀 보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어땠어요? 네, 제가 12시부터 다녀왔는데요. 예. 처음에는 되게 조용했고 약간 긴장감이 흘렀고요. 이제 홍명보 씨가 보이는 그 순간부터는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로 연출이 됐었습니다. 네, 새벽에 예, 가셨는데 맞습니다. 예. 근데 홍명보 감독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들어올 때. 그 부분이 너무 실망스러운 부분이었죠. 예. 최소한 뭐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지나가실 줄 알았는데 예. 그냥 그대로 나가시더라고요. 어쨌건 홍명보 감독이 뭐 사과했어요. 그 멕시코 현지에서. 그리고 사퇴도 했고. 근데 팬들의 분노가 가라앉질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겁니까? 일단 보통의 사퇴 기자회견이라든지 그리고 대표팀이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예. 보통 감독님들은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승복을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진정한 사죄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근데 이번 홍명보 씨는 진정한 사죄야 반성,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더욱더 축구 팬들이 더 격앙되고 실망하고 분노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고 난 이후에 보여준 태도가 좀 무책임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고 그 이유는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좀 팬 입장에서 우리 이제 이번 월드컵 중에 가장 좀 화가 나는 장면이 꼽으라면 어떤 장면일까요? 일단 마지막 3차전 남아공전 때 예. 공격을 계속 유도를 하고 네. 그리고 또 더 작전 지시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는데 가만히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남아공전 이후에 왜 그런지 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 예. 그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새벽에 들어왔을 때 뭐 거의 4강 월드컵 우승한 감독처럼 너무 당당하게 들어오는 모습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축구 팬들은 분노하고 가슴이 아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홍 감독 바로 나갔는데 팬들은 좀 거기에 좀 계셨습니까 한동안 오늘? 한동안 예. 차량이 떠나기 전까지 그 주변에서 팬들 분은 뭐 홍명보 나가라든지 그런 구호를 예. 외치시고 예. 선수들에게는 그 따뜻한 격려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선수들에게는. 자, 강성주 의원님. 사실 선수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선수들만큼 사실 마음이 아픈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선수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뭐 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SNS를 통해서 심경을 좀 밝혔습니다. 팬분들에 대한 이 사과도 있었고 네. 또 이제 본인 스스로에 대한 좀 속상함과 아쉬움 그리고 예. 앞으로의 다짐 이런 내용들이 장문으로 좀 전해졌는데요. 예. 일단은 4년에 한 번 펼쳐지는 이 월드컵이라는 무대에 서고 싶은 것이 선수들의 꿈입니다. 예. 이 꿈이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날아간 것처럼 허탈함과 상실감 속에 선수들이 좀 빠져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배우들 그리고 뭐 이제 특정 연예인들 예. 큰 무대, 큰 콘서트 이후에 프로젝트가 사라지면 허탈한 상실감을 많이 느끼는데 예. 운동선수들 또한 그런 것들을 많이 겪고 있을 것 같아요. 멘탈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 글 중에 다시 죽기 살기로 좀 뛰어보겠다라는 건 어떻게 4년 뒤에 좀 다시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던데. 네, 뭐 개인적으로는 4년 뒤에 손흥민 선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올 시즌 이후에 내년에 아시안컵이 있습니다. 네. 아시안컵이라는 무대에서 손흥민 선수가 또 월드컵에서 다 보여주지 못했던 이런 아쉬움들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좀 기쁨으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손흥민 선수는 뭐 언제든지 본인이 이 대표팀에 대한 자리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4년 뒤 월드컵 나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 최강 전력들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지금 처참하게 진 거예요. 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돼요? 일단은 뭐 홍명보 전 감독이죠. 전 예. 감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단순히 감독 한 명 바꾼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번 이 대표팀의 이 결과들을 보면서 예. 대표팀의 운영 방식 또 이제 대한민국의 축구 철학 이런 것들이 한 방향성을 잡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일단 거기서부터 진단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쉽지 않은 길인데 위원장님 이제 붉은 악마 분들 이제 멕시코 원정 갔다가 이제 많이 돌아오셨겠죠 이제. 좀 현지에서 좀 어떤 장면을 보고 좀 가장 화가 좀 났다고 하시나요?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장면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축구 난민이라는 단어가 많이 생겼어요. 축구 난민. 네. 예.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러 갔던 붉은 악마들이 예. LA로 가야 될지 시애틀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 부분을 모르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고 허탈하고 우리가 다른 나라를 이렇게 시간대별로 응원한 적이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가슴이 아프고 그랬던 부분들이 가장 그 현지에 계셨던 붉은 악마들 그리고 축구 팬들 가장 화가 났던 부분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남의 손에 결국은 우리가 뭐 탈락했지만 그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고 광 의원님 아까 지금 1월 아시안컵 얘기를 하셨는데 감독도 없고 뭐 회장은 이제 곧 그만둔다고 하고 이 차기 감독 어떤 사람 뽑아야 돼요? 글쎄요, 뭐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넘어가는 게 우선 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서두르면서 이제 가야 되겠지만 또 급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 딱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고요. 감독의 공백보다 중요한 것은 축구 철학의 공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구 철학. 네. 대한민국 축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 그를 위해서 또 우리가 대표팀을 위해서 또 유소년 레벨부터 어떻게 이 축구협회를 운영할 것인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기준들 월드컵에서 실패했던 이런 내용들을 냉정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기준을 세워놓고 감독을 선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자, 팬으로서 한국 축구팀은 어떤 팀이 되면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많이 보시잖아요, 이제 전 세계 축구들도. 사실상 이번 대표팀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에 대한 색깔이 없었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앞으로 어떤 감독님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색깔이 어떤 건지 그리고 전 세계도 내놔도 뒤지지 않는 그런 대표팀이 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응원을 하실 거죠? 앞으로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많이 남아있거든요. 저희는 항상 선수들이 있는 곳이면 늘 항상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호태 붉은 악마 운영위원장 강성주 축구해설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